안녕하세요. 주차장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ST팜 관련해서 ST팜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과 코로나 백신에 대한 플랫폼과 글로벌 빅팜 그리고 국내 업체의 RNA 코로나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백신 시장에서 핵산 플랫폼 관련 백신은 CpG 면역 증강제를 함께 투여해야 하는데요. 이는 ST팜이 생산하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납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생산 일정과 같이 올리고 핵산 원료 시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공부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플랫폼 종류 그리고 아주반트 관련한 내용과 두 번째로 글로벌 빅팜 및 국내 백신 개발 업체들의 진행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 상황을 보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온 지 9개월 만인데요. 9월 18일 기준으로 확진 환자는 3,100만 명이고요. 검사 진행은 약 6억 명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지금 96만 명이고요. 전체 3,100만 명 중 미국이 약 700만 명이고요. 인도가 540만 명, 브라질이 450만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화 항체를 얼마나 잘 생성하고 오랫동안 유지 기능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중화 항체는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물질인데 보통 중화 항체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효과가 100%인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중화 항체가 과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보는 동물 면역 후 공격 시험을 거쳐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0여 개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이며 이들 백신 후보 물질들은 기술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 전달체 합성 항원, 핵산, DNA, mRNA, 불활화 등 크게 4가지 플랫폼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 핵산 관련 백신은 단백질 백신과 유전자 백신으로 나뉩니다. DNA 백신은 외부에서 항체를 넣어주는 기존 항체 치료제와 달리 DNA를 직접 몸속에 주입해 항체 생성을 유도하고 면역 효과를 기대하는 기전입니다. 장점으로는 신속 제작할 수 있고요. 단기간 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핵 안에 새로운 유전자를 집어넣는 형태 삽입성이라고 하는데요. 충분한 안정성 확인이 필요하고 세포 안에서 대량 생산하므로 상대적으로 생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 백신은 일반적으로 개발에만 4에서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백신인 mRNA 백신은 RNA 가운데 mRNA는 DNA를 복사하여 단백질 생산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mRNA 백신 기술이란 외부에서 주어진 mRNA를 이용하여 항원을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기술입니다. 여기서 항원이란 숙주 개체 내에서 항체를 생성하기 위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분자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mRNA의 장점으로는 비감염성으로 비삽입성 플랫폼이므로 감염 또는 삽입에 의한 돌연변이 유발의 잠재적 위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뛰어나고 개발이나 생산 주기가 짧고 생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mRNA는 단백질 합성 후 빠르게 분해되므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우리 몸에는 RNA를 분해하는 효소가 매우 많아 세포까지 전달이 어렵고 또한 단백질을 만들고 바로 분해되기 때문에 항원을 충분히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면역 증가제가 필요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코로나19 백신 플랫폼별 장단점을 구분해 놓은 보건복지부 자료가 있는데요. 핵산 백신의 이제 DNA 백신, mRNA 백신 장점, 단점.
그리고 적용 사례 이렇게 구분이 되놨고요. 그리고 전달체 백신, 합성항원 백신, 불활화 백신 이렇게 나눠서 지금 장단점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아주반트 CPG 면역 증강제, 항원 보강제를 알아볼 텐데요. 아주반트는 항체 생산 또는 세포성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 항원과 같이 주사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첫 번째로 생물학적 활성 물질 아주반트를 투여함으로써 불충분한 면역 반응 기전을 증강 또는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정의 2는 정상인에서 어떤 물질 요소 또는 치료에 의하여 면역원에 대한 반응을 항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면역 증강제, 항원 보강제가 사용된 백신은 항원만 사용한 백신보다 면역 효과가 더 강하고 오래가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층에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10여 종의 항원 보강제가 개발됐으며 백신마다 다른 성분이 쓰인다고 합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자궁경부암, 대상포진 관련 백신 등 그간 개발된 상당수 백신에도 이런 항원 보강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역 증강제, 항원 보강제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1회 접종분 도스당 필요한 백신의 양을 줄여줘 한 번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분의 백신 단백질 항원이 10g이라 가정할 때 항원 보강제를 사용하면 그 양을 절반 혹은 3분의 1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항원량으로 300명, 200명분의 백신을 더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시 도입된 항원 보강제 기술은 백신 생산량을 2배에서 4배까지 늘려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항원이 일으키는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는 물질로 백신에 면역 증강제가 함유되면 소량의 항원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어 종전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의 항원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CPG는 아시다시피 올리고 헥산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백신과 함께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 백신과 면역 보강제는 늘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mRNA 리보핵산 기반 백신 업체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개발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모더나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 CEO는 모더나 백신 후보 물질이 최소 70% 효과를 지녔다고 입증이 되면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EUA를 신청하겠다고 최근 말했다. 모더나는 이러한 잠정 분석이 11월이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언론들은 모더나의 일부 백신이 EUA 검토를 받으려면 위약에 비해 최소 50%의 효능이 입증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모더나는 또한 이번 발표를 통해 지금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mRNA 1273에 대한 임상 3상 현황도 공개했다. mRNA 1273은 현재 9월 16일까지 3만 명 중 25,296명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그중 1만 25명은 2차 투여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더나의 진행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백신 BNT162b2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정성과 내성 정밀 검토 중입니다. 최근 중간 단계 부작용, 피로, 두통, 근육통 결과가 나왔고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10월 말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의 3상 효과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올 연말 전까지 미국에 배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항체 수치, 3상 속도, 성패 판정 시점을 보고 화이자가 모더나보다 3가지 모두 앞선 것으로 언급을 했고 가장 빨리 화이자가 백신을 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새로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노피 프랑스 그리고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영국이 지금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8일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영국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이 공동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노피와 GSK는 2021년까지 최대 100억 도주의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항원과 면역 증강제 제조 기반 확충에 나섰다. 임상 1, 2상 시험이 하나로 통합돼 함께 진행되고 있고 12월 초 첫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올 경우 가장 핵심이 되는 3상 임상 시험을 올해 안에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독일의 큐어백은 2억 5,200만 유로, 약 3,537억 5천만 원의 독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앨런 머스크는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과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제약회사 큐어백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라고 평했고, 테슬라는 독일 제약회사 큐어백과 이동형 미립자 프린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을 보면 아이진과 올릭스가 있는데요. 아이진은 올해 전 임상 마무리를 짓고 내년 초 임상 1상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올릭스는 mRNA에 영향을 주는 RNA 간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술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mRNA 관련된 백신 개발 업체의 진행 상황들이고요. mRNA 백신과 치료제 시장의 가치는 2018년 34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를 형성한 후 10년간 연평균 9.8%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DNA 기반 백신 개발 업체를 보면요. 첫 번째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 백신은 영국과 인도에서 2상 임상 시험을, 브라질과 남아공, 미국 60개 이상 도시에서는 3상 임상 시험을 각각 진행 중이며, 최근 3차 임상 시험 도중 부작용 의심 증세가 발생해 임상 시험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에게서 척수염이라는 중증 질환이 나타나면서 발목이 잡힌 상태라고 합니다. 척수염이라는 그 부작용이 정확하게 임상 시험 때문에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이노비오, 올 4월 미국에서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시작했고요. 이르면 연내 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 백신 연구소는 식약처로부터 이노비오의 코로나19 백신 물질 INO 4800의 1, 2상을 임상시험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외신 보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내의 제넥신 GX1882 영장류를 대상으로 항체 생성 여부는 확인했으나 애니멀 챌린지 스터디 자료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최근 주가가 좋은 진원생명과 이노비오의 DNA 백신 기술에 기반해 국내에 진출한 일종의 스핀오프 기업이며, DNA 백신 GLS5310 코로나19 백신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국내 업체로는 옵티팜, 휴벳바이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 약대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기타로 미국의 노바백스는 안정성이 높은 제조합 단백질 기술 기반의 합성항원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현재 2상을 돌입했고요. 올해 10월 3상 돌입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 현황을 기사에 뜬 게 있어서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시노팜 베이징 생물공학연구소, 시노팜 우한 생물 제품 연구소, 시노백, 그리고 켄시노 중국 군사의학과학원, 가말레아 연구소, 얀센, 이렇게 추가로 몇몇 임상시험 진행 현황을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현재 상황 및 백신 관련 개발 진행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코로나 백신 시장이 점점 빨리 다가올수록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대한
시장도 점점 다가오면서 커질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고 핵산 원료를 생산하는 ST팜의 향후 먹거리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mRNA 기반 백신 업체의 지금 개발 상황을 보면요. 모더나나 화이자 등의 백신 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빌 게이츠 쪽에서 지금 화이자가 가장 먼저 출시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된다면 ST팜의 올리고핵산 치료제 원료의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팜은 향후 먹거리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당장 올해는 매출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노바티스 일리시안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 상용화와 함께 PG 면역 보강제 시장 역시 ST팜의 먹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